여러분, 제 손에 단호박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서양계 호박의 한 종류로 껍질은 초록색이고 속은 주황색을 띠고 있으며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박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와 같이 먹으면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식품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단호박의 올바른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암과 치매 예방하는 유익한 정보 꼭 얻어가세요. 단호박은 그 속이 무척 달콤해서 단맛이 나는 호박이란 뜻으로 단호박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단호박 속보다는 오히려 단단한 껍질에 훨씬 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단호박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에서 버려지지만 단호박 꼭지를 위로 향하여 찌면 껍질 역시 속처럼 부드럽게 되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단호박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 예방.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은 분께 단호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와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수분을 유지하게 하여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의 껍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박의 껍질을 버리지만 이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단호박 껍질을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비타민 E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외선과 환경적인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잦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려는 분께도 단호박은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속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면역 체계의 강화에 기여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줄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점막과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부 병원체로부터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며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단호박을 꼭 챙겨 드세요. 단호박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므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혈당 조절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비타민 B6를 소량 포함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암 예방. 단호박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은 암 예방입니다. 단호박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세포의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암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염증 효과를 통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합니다. 염증은 암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C는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국립암연구소는 비타민C가 특히 위암과 같은 특정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장내 발암물질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치매 예방. 단호박의 대표적인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매일 접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들은 뇌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꾸준한 단호박 섭취는 이러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에 따르면 비타민 A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우유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롭습니다.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이 단호박 스무디나 단호박을 갈아 먹을 때 흔히 사용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음료는 인산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흡수를 돕습니다. 두유나 아몬드 밀크는 칼슘을 보충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흰쌀밥.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자체적으로 당분이 있기 때문에 흰쌀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식품 모두 쉽게 소화되며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커져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저혈당 지수의 곡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 줍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단호박의 영양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과당과 같은 첨가당이 많아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단호박은 이미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탄산음료의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단호박이 제공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물과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노화 예방,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함께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단호박을 넣고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부. 단호박과 두부는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낮습니다. 두부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단호박의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볶은 후 두부를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단호박 스프에 두부를 첨가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 단호박과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C와 결합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두 가지를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스프에 시금치를 첨가해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단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그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실온 보관. 단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햇볕이 직접 닿지 않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온도는 10에서 1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무를 수 있으며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냉해를 입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 시 2, 3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싼 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자른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단호박은 냉장고에서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호박 가루 보관. 단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한 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합니다. 잘 건조한 단호박 가루는 약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호박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식품, 간단한 보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올바르게 단호박을 섭취하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주 1, 2회 건강 관련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 유럽에서는 당근의 색상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으며 특히 보라색, 노란색, 흰색 등이 일반적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황색 당근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 네덜란드 왕가인 오렌지 가문을 기리기 위해 주황색 당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하며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채소 당근. 눈을 밝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저도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잘못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효과를 2배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고 무릎은 시큰시큰 아프고 젊었을 땐 멀쩡했던 몸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걸까? 이런 고민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지셨죠? 사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고 눈이 침침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눈 건강입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지는 건 단순한 노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 같은 시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이거나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시야가 흐려지시는 분들이라면 당근을 꼭 챙겨 드세요. 둘째, 당근은 노년기에 취약해지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끙끙 앓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럴 때 당근 속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당근은 장을 깨끗이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변비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줍니다. 아침에 당근 하나를 드시거나 주스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혈관 건강도 당근이 지켜줍니다. 연세가 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근 속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눈 건강 지표와 혈중 항산화 수치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면역세포 활성도가 약 20%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당근의 효능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당근에는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할 부작용은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이건 이름도 낯설고 무섭게 들리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중장년층은 간의 해독 기능 또한 떨어지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근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저하와 위장장애입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해 복부 팽만감, 트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당근을 아침 공복에 과하게 섭취한 후 속쓰림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나이에는 부드럽게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혈당 변화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땐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지만 익히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익힌 당근을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수면 중 저혈당 쇼크가 오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칼륨 섭취를 과하게 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에는 칼륨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주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근을 함께 드실 경우 칼륨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증상은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당근을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는데 어째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탈이 나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해독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식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드시지 말아야 할 식품은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는 대표적인 채소라 함께 샐러드로 많이 먹지만 사실은 그 조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를 막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며 뇌세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양소가 오이 때문에 사라진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따라서 오이와 당근은 따로 드시고 같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38%나 낮게 나타났으며 위장 장애를 겪는 참가자 비율도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오이에 함유된 성분이 당근의 영양 성분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당근을 피클로 만들어 새콤달콤하게 먹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서 자주 활용되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당근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당근 식초 무침이나 피클을 즐겨 드실 경우 배가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체질에 따라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근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세 번째는 무입니다. 무와 당근은 한 접시에 담겨 무침이나 나물로 자주 식탁에 올라오지만 사실 이 둘은 궁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에는 A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당근에는 B라는 또 다른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효소는 서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소화 흡수를 떨어뜨리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과 무를 생으로 무쳐 드셨다가 배에서 가스가 차고 방귀가 심해지는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장내 가스 조절이 어려워지고 복부 팽만감이 오래가며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와 당근은 되도록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효과가 쏙쏙 나고 어떤 날은 별로인 것 같고 그 차이 사실은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도 궁합이 있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은 같이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내지만 어떤 음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당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면서 왜 나는 효과가 없는 걸까 하셨던 분들, 혹시 생당근만 열심히 드신 건 아니신가요?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에도 이롭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볶은 당근 요리나 살짝 구운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용성 비타민 섭취 시 건강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베타카로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달걀입니다. 당근과 달걀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식재료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기억력과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자주 겪는 깜빡깜빡하는 증상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달걀찜이나 당근 오믈렛으로 조리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는 그 자체로도 유명한 건강 음료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 장 건강을 극대화해 줍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쉬운데 이 두 식재료가 만나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해주고 복부 불편함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당근 사과 주스를 한 잔 드시는 습관은 하루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라는 말처럼 장이 편안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